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광주광역시. 안으로 들어가니 각자 돌 하나씩 들고 열띤 토론 중인 세 사람. 이 벽돌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리 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거 벽돌 아니에요? 예, 벽돌 맞습니다. 근데 그냥 벽돌이 아니고 특별한 재료로 만든 벽돌입니다. 특별한 재료요? 네. 어떤 재료로 만들기에 특별하다는 건지. 뭔가를 꺼내는 기술자. 이게 바로 벽돌을 만드는 특별한 재료입니다. 병 안에 든 건 가루? 영 감이 안 잡힌다. 이거는 철을 만들고 나오는 산업 부산물 철강 슬래그라고 하는 가루입니다. 폐기물이에요? 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심각한 주범이었던 산업 폐기물. 늘 골칫덩이였던 산업 폐기물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한다는데. 저희 기술을 활용하면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이런 벽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중요한 소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 하얀 액체는 뭔지? 이거는 유기산이라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한 산인데요. 네네. 슬래그에서 금속 성분을 추출하는데 꼭 필요한 화학 물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한 유기산까지 기술자에겐 모두 유용한 자원이라는데. 철강 부산물이 벽돌이 되려면 함유하고 있는 금속 성분을 걸러내야 하기에 부산물을 산과 반응시켜 녹여준단다. 우선 철강슬래가 고체 상태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경우는 사실 유용 금속이나 뭐 칼슘 등이 반응을 사실 진행을 시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좀 반응 수율이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얘를 액상으로 녹여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유기산을 이용한 추출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녹지 않은 물질은 원심 분리기로 액체와 고체를 완전히 분리한 뒤 건조시키고 갈아내면 벽돌을 만드는 게 가능하단다. 슬러리를 가지고 벽돌 모양, 건축 소재에 적합한 모양의 몰딩에 집어넣고요. 프레스로 압축을 가해서 일단 성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서 3일 정도 CO2 분위기하에서 양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단단한 형태의 벽돌 혹은 건축 소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연 동굴에서 종유석이 생성되는 원리에서 힌트를 얻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응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앞당겼단다. 요즘에 자원순환 그리고 탄소 중립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 그리고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지고 유용한 자원을 만들 때 그 과정이 탄소 중립적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독성 연구를 이끄는 연구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약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첨단 독성연구본부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성 연구 중에서 최근 힘을 쏟고 있는 실험이 있다는데요. 환경 호르몬의 대표 비스페놀 A의 독성을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비스페놀 A나 과부라암을 프탈레이트와 같은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신경세포의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실험입니다.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하고 생식계통에 문제를 주는 환경 호르몬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종이 영수증과 통조림의 내부 코팅용 물질,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계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우스의 태자의 뇌에서 신경세포를 추출을 하여 배양 접시에 놓고 배양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배양한 세포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쥐 뱃속에 있는 새끼의 뇌신경을 추출하는 것이 우선. 다음으로 추출한 쥐의 뇌신경 세포가 죽기 전에 장비 안에서 세포를 배양시키는 활성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 작업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히 활성화된 뇌신경 세포가 나오면 비스페놀 A를 처리합니다. 뇌신경은 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플레이트에 신경세포를 깔아 전기 자극을 주며 활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10일 동안 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치자마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경세포 반짝이는 빈도수나 빛의 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정상적으로 어떤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신경세포의 활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신경세포들이 반짝반짝하면서 균일하게 활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 파란색으로 나옴으로써 신경세포 활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외래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자극을 받은 정상세포는 넓은 면적에서 반짝거림이 관찰되는데요. 반면 비스페놀 A를 처리한 신경세포는 반짝거림의 세기가 약합니다. 이를 통해 비스페놀 A가 뇌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통해 독성을 평가해 볼까요? 쥐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독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3챔버라는 사회성을 테스트하는 그 장비인데 한쪽 공간에는 마우스가 없는 그 공간이 되겠고 다른 한쪽 공간에는 마우스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마우스를 가운데다 집어넣고 이제 이 문을 열면 대부분의 마우스들은 마우스가 있는 쪽으로 많이 머무는데 사회성이 결여된 마우스는 빈 곳에도 많이 머물게 되고 구별이 없습니다. 오른쪽 비스페놀 A에 노출된 쥐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원기둥 공간에 들어있는 쥐 근처에 머물지 않는 반면 왼쪽 일반 쥐는 원기둥 공간 근처에서만 머무르는 사회적 행동을 보입니다. 독성 평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최근에 가습기 세정제나 살균제 계량과 같은 우리 생활에 가깝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안전한 물질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 평가의 중요성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 한 주류 회사에서 이색적인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 흘러나오는 음악, 독특한 복장을 한 모델들의 런웨이까지. 이 행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저 사회공헌 팀이다 보니 이제 행사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행사를 할 때 보통 이제 행사를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환경 캠페인 같은 경우는 종이 현수막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행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천으로 된 현수막을 쓰게 됐고 이 현수막을 좀 모아두었었어요. 모아두었다가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 임직원들이 좀 있다 보니 외국인 임직원들도 좀 참여시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또 전통미도 좀 알릴 겸 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이 폐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서 한복 패션쇼를 한번 열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2022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된 업사이클링 제로 웨이스트 패션쇼. 패션쇼에 공개된 의상들은 최근 3년간 행사에 활용한 현수막을 버리지 않고 모아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모던 한복이라고 합니다. 전통미와 재활용이라는 특이점을 담아낸 모던 한복. 옐로우 색상의 두루마기와 블루 컬러의 사폭바지 매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상의와 팬츠가 결합된 점프슈트 형태의 이 한복에는 목 디테일을 한복의 귀처럼 디자인해 독특함을 살렸는데요. 그동안 버려지던 폐현수막에 생활 한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졌죠. 오피스 패션쇼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그 패션쇼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은 천릭 한복이라고 생활 한복의 한 종류인데 제가 이거를 입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복이 단순히 그냥 명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소에도 예쁘게 잘 입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모델들은 모두 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회사의 외국인 임직원들은 이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벤 대표 역시 그중 한 명이죠. 한복의 재해석을 통한 업사이클링 패션쇼는 이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It was awesome. We had executives from overseas business units visiting Korea at the time. And so they got to observe the fashion show in person. And they were amazed by hanbok's authentic Korean beauty and the garment's eco-friendly aspect as well. They thought it was especially amusing that I was one of the models. The fashion show was even recognized by our global HQ as a best practice for everyone to see. We have had many people in overseas business units asking us where they can purchase hanbok as well. 저는 세계에서 4번째로 50톤 실화중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최강기업에 큰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장비는 세계적으로도 몇 대 없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100톤 실화중기로 표준기를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준 장비로 사용하는 50톤 실화중기를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50톤 실화중 시험기는 국내 표준기급 로드셀을 생산하기 위해서 활용함에 따라 국내 중량 센서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비가 없는 기업들은 우리 최강기업에 와서 측정을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군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실화중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표준기급 로드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자부심이 뿜뿜 생깁니다. 그러면 이 관련 기술도 많고 특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한, 정밀한 제품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증도 많고 특허도 많고 특허는 약 20여 가지 이상 개량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인증들을 받기 위해서 매번 심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와, 대표님 달라 보여요. 저랑 같은 MZ세대신데 갑자기 벽이 느껴져요. 벽이요? 완벽.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우리 MZ세대 대표님께서 이끌어갈 앞으로의 최강기업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강기업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태그라인 중에 하나가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정직한 세상, 정직한 기술로 세계로 뻗어나가서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놀라운 기술,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덕을 톡톡히 봤다는 이곳.
그런데 여기 중국집 아닌가요? 아직 오픈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 인공지능과 중국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나 싶던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사장님에게 건네는데요. 그리고 두 분이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기존에 의뢰했던 내용인데 자세히 보니 상권 분석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이 주변 상권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자료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권 분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필요한 매출, 입지 등을 컨설팅해준다는 상권 분석 인공지능. 이 중국집 또한 상권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 값진 결과를 얻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 상권은 점심시간대 매출이 클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점심시간대는 약 한 31%, 저녁 시간대는 약 한 34%가 되고 야간 시간대 25%가 돼서 이 상권의 경우는 저녁 시간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전해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점포 기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경쟁 점포 분석은 물론 폐업률이 얼마나 되고 주고객층이 어떠한지 쉽고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상권 분석 인공지능. 중국집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를 줬다는데요. 분석 결과 주변 상권은 상주하는 소비자의 60%가 30, 40대 직장인으로 확인됐답니다. 주변 직장인들의 소비 패턴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는데요. 퇴근 후 간단한 음식을 찾는 손님부터 늦은 밤 회식을 하는 손님들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대에 의외로 손님이 많았던 거죠. AI에 관한 시스템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서 여기 오시는 손님들 계층과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주민분이 몇 프로, 회사원이 몇 프로, 타지에서 몇 프로 대략 이런 걸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로 참고를 해갖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대별 예상 매출액도 알 수 있어 식재료 낭비도 적어졌고요. 손님이 올 시간대에 맞춰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을 수 있어 회전율까지 높아졌답니다. 결국 매출 상승은 당연한 일. 코로나 이전 대비 84% 수준으로 회복됐다는데요. 여기가 짜장면하고 짬뽕 이게 맛있어갖고 다른 직원들하고도 같이 와서 자주 먹는 편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맛이 담백하고 좋아요. 소상공인 분들이 보통의 경우 감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AI가 분석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원가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상당히 사업하시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상 1호의 핵심 장비, 고층 기상 관측 장비가 준비를 마쳤다. 고층 기상 관측 장비는 기상 관측 센서인 라디오 전대를 상공 20km까지 올려보내고 대기 중 기후 인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 데이터를 수집해 값을 구하는 건 역시 승무원들의 역할이다. 아까도 했지만은 기압, 습도, 기온. 이 라디오 존재는 저희가 선박에서 고층 하늘에 있는 기온, 습도, 기압을 관측하는 장비인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서 고층 관측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배가 바다로 나가서 목표 지점, 위험 기상이 발생 시 위험 기상 예상 진로 이런 곳에 가서 선제적으로 고충 관측을 함으로써 이 고충 관측 자료가 예보관들의 예보할 때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수치 모델에도 이 자료가 들어갑니다. 기상 1호가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수록 승무원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진다. 이번엔
해류 관측용 표류 부위를 떨어뜨리는 작업.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태풍 가장자리까지 다가가 표류 부위를 띄우면 표류 부위가 선박을 대신해 기상 자료를 20분 간격으로 관측하게 되는 것이다. 기상 이론은 이런 관측 장비들을 통해서 제8호 태풍 바비, 제10호 태풍 하이선 등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의 경로를 비교적 확실하게 관측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번 출항하면 평균 10일, 길게는 25일까지 바다에 나가야 하는 고된 일정이지만 기상 이론은 바다 위 기상청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FA-50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모든 무기 체계를 통틀어 항공기 기술이야말로 첨단 무기 체계 관련 기술의 집합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전투기는 터보제트 기관을 사용하면서부터 2세대 전투기는 본격적으로 미사일과 레이더를 장착하기 시작했고 3세대 전투기의 등장은 베트남 전쟁 당시로 공대공 미사일 장착과 전천후 전폭기 역할도 수행하면서 초음속으로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4세대 전투기는 전자기 신호 제어 장치 등이 탑재되는 등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용 엔진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인 A사 레이더 기술, 그리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초음속 항공기용 엔진 기술과 A사 레이더 및 스텔스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5세대 전투기 관련 진화된 첨단 기술들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A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으로도 불리는데요.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서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원거리에 있는 다수의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바로 최첨단 전투기에 있어 핵심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대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생명 연구. 그중에서도 이곳 센터는 유전자의 비밀을 연구합니다. 유전자 교정으로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 연구단은 이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고 있죠. 저희가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시각장애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DNA라는 사슬을 자르는 일종의 효소고요. 여기다 가이드 RNA를 첨부함으로써 아무데나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부분만 자르게, 화학적으로 자르게 만들어진 그런 효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 그중 3세대 크리스퍼 가위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인데요. 센터는 이 크리스퍼 가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소형화에 성공했고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저희가 유전자 가위 기술로 식물을 한편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식물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개발하고 있는 것은 대마입니다. 기존 가위는 표적이 정확치 않아 정상 DNA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용삼 박사의 초소형 가위로 섬세한 표적이 가능해져 정밀한 대마 유전자 교정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마를 개발하면 국내에서 당연히 좋은 그 치료 성분들을 국산화할 수 있고 또 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경쟁력, 그럼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한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그런 캘러스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대마의 DNA에서 환각 성분을 제외하고 오일만 추출해 배양하는데요. 오일에 특별한 치료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CBD라는 오일은 소화 간질액이 현재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12번 더 이상 그 심한 간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대마 오일을 섭취하게 되면 그 간질 횟수가 현격히 줄어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되고요. 인간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경우 더욱 안전이 중요한데요. 최근 센터는 유전자 가위의 안전성을 크게 높인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혈우병을 타겟할 수 있는 간암 세포주에 혈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처리한 과정입니다. 이 세포주에 원하는 위치에 이 유전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혈우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없어져 정상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고 혈우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유전자 삽입 기술이라고 합니다. 염색체에 정상 유전자를 삽입해 치료하는 것인데요. 유전변이 DNA를 절단하거나 변형하지 않아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곳이 사람마다 환자마다 다 달라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아무래도 치료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삽입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유전자가 고장이 났던 어디가 고장이 났던 이 치료제가 모든 혈우병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질환마다 유전 변이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뇌와 근육으로 치료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는 연구원들. 더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